정지 상태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96년도 사업 대상서부터는 상실된 6번 치아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어린이들 스스로가 그 제1대구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조기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체지체와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투자한 결과 그 당시 처음 당시에는 치료 기능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어느 시점서부터는 예방적 차원의 진료를 공급할 그런 수준으로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신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이제 보건지소가 처음 설립된 당시에는 그 무이촌 해소 측면에서 주 기능이 치료 기능이었었는데, 많은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의사 수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치과 의생사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치과 의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느냐 하면 그 변화된 보건행정이라 하면 보건 기능, 보건 유지, 증진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증진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구강보건 지식을 전달해야지만 그분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태가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된 그런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구강보건 행정은 사업 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를 생각했을 때 치아 교환기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도 높고, 또 그 대상이 집단으로 모여있다라는 그런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구강보건 사업 후에 개량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치아가 32개 또는 28개의 치아가 있음으로써 그 수치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보건의료 구조적인 문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부터 정립해서 공공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정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환자는 국민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와도 그냥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지 말고 그 예방 진료적인 측면을, 예방 치료적인 그런 진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초등학교 학령기까지, 만 12세 아동기까지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과 또 의료보호 소지자,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만 공공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또 65세 노인 인구는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치명세마자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노인 인구는 공공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미리 정해야 되지만, 정해야만 우리가 양질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제가 사후적 보장에서 사전적 보장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행 의료보험 적용은 치아가 썩어야지만 충치가 만들어지고 질병이 발생해야지만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이러지 말고 사전적
예방 진료 부분에도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미리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높은 충치 예방 치료, 치아암 메우기를 했을 때 90% 이상이 충치가 예방된다 하면 지금 예방 치료를 의료보험 적용했을 때 지금 초기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그 의료보험 확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예쁘게 찍어주세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동, 그러니까 나자마자 치아가 1번 치아, 제1 대구치 1번 치아가 맹출과 동시에 충치로 이완되는 거 22.7%라는 빨간 셀로 표시했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6살 먹은 사람들, 애들 1번 치아만이라도 의료보험 적용해서 그 충치 예방을 막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임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칭 대한치의생교육학회 창립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립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화합을 보내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의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회장님께서 보내주셨고, 대한교수협의회 회장님께서 보내주셨고, 대한방사선과교수협의회 회장님, 대한치과기공과협의회 회장님, 원광보건대학 김철홍 학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보건대학 김윤기 학장님께서도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축전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서울대학 치과대학 고재성 학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성지재상사에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치과의생학회장 김숙현 회장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총회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렇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진행에 대한 순서는 먼저 학회장과 감사 선출을 회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회장 선출을 하고 나면 그렇죠. 예. 그 회장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장 선출을 신임 회장님께서 선출되고 나시면 그 회칙 통과를 하시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하시겠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서는 또 가칭 대한치의생교육학회라고 이름이 나갔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이름이 구암건강증진학회 이름으로도 바뀌어서 이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인쇄물 이런 데도 이제 그런 이름으로 나가게 된 배경을 우리 여태까지 그 학회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준비위원장 되시는 남용옥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옮겼어. 일단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학회 이름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게 뭔가 어떤 거는 한국건강증진학회로 되어 있고 한 거는 치과의생교육학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가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한치위생교육학회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회의 닉네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위생교육학이라는 학문도 없고 또 치위생교육학회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첫째 그 치위생 교육에만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풍기게 되고요. 또 치위생과 교육을 담당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뭐 생물을 담당한다든가 꼭 치과 의사, 치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여타 사람들이 학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방해 요건도 되고요. 또 그 저희 그 학회의 안내장을 보시면 그 신문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문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치위생 교육학회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어떤 이름이 좋겠는가 자문위원들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하신 것이 구강건강증진학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치위생학계 분과회의 이름이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회를 창립하기 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위원회 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명칭 이름에 대한 거를 서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분들이 그 구강건강증진학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는 분과회, 어떤 학회의 이름은 치위생학회고 분과회가 구강건강증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큰 관련이 없겠다. 그러면 치과 이생 어떤 교육에 종사하든 보건소에 있든 임상에 있든 치과 의사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하는 역할이나 학문이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로 대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친 결과 일단은 준비위원회에서 1차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전이나 팜플렛 다 나간 거는 치위생 교육학회인데 준비위원들만 이름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건강증진학회 이랬을 때는 치과위생 교육학회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전혀 그거와 그걸 좀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가방을 제작하거나 또 어떤 그 폐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오늘 정기총회에서 그쪽으로 화되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건강증진학회라는 닉네임을 PR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칭 치위생 교육학회라는 것은 곧바로 이름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사라질 건데 그 가방이라든가 이런 게 PR용품으로서 그 학회를 앞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칭 붙여갖고 그 이름을 해야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고심을 많이 하다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로 책정을 했고 또 오늘의 어떤 행사에 국한된 것들은 치위생교육학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회장 선출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창립 때까지 있어주신 우리 남영호 준비위원장님 그런데 먼저 회칙을 통과시키고 그 회칙에 따라서 임원 선출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예, 김홍건 교수님 말씀은 그런 그 회칙을 먼저 통과를 하고 임원 선출을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생각을 하건데 의논을 한 것은 먼저 신임 회장을 선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회장님께서 이제 그 주제하에 회칙을 통과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먼저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로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회칙을 통과시키고요. 그 회칙에 따라서 여기 회장 선출 규정이 아직 자세히 없습니다만은 그런 게 일반적인 관례로 저는 알고